자, 이제 물 관리하고 표토 관리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 끈다. 그래서 사실은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물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비가 안 오면 물을 주죠. 근데 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개다 보면 며칠 만에 몇 시간씩 이렇게 물을 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됐나, 좀 잘못됐나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 이게 이제 돈으로 얘기가 제일 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돈을 매일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애들한테 용돈을 주든지 매일 주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달 만에 한 번 주는 게 좋겠어요? 매일 주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매일 주면 좋아요? 저는 싫어요. 매일 1,000원씩 줄여버리면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용돈은 매일, 일주일,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액수입니다. 어때? 1년에 한 번 줘도 한 5천만 원 주면 저는 무진장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나무를 키울 때, 물을 줄 때 돈은 좀 많아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과일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침수해. 침수. 과일나무가 죽어요. 물이 부족하면 뭐요? 한 발이에요. 우리말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적당입니다. 이 적당히는 뭐냐면 기분이 좋으면 폭이 넓어져요. 기분이 나쁘면 폭이 좁아집니다. 여러분이 물 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하고 같이 배팅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할 것을 딱딱딱 해버리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지고, 하느님이 기분 나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올라가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냥 지금 뭐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내 차에서 보니까 32도 33도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 정도 올라오면 하루 날아가는 물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키우는 지금 과일나무 이파리에서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물이 엄청나게 날아가요. 못 날아가면 이파리가 타버립니다. 물이 날아가면서 기와일로 지금 식혀서 이파리가 안 타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씻은다는 건 뭐냐면, 씻은다는 것은 거기서 물이 안 날아가려고 기공세포가 닿는 거예요. 왜냐? 안 들어오는데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써버리면 부도나잖아요. 과일나무들이 뭐예요? 물이 안 오는데 날아가면 안 돼. 기공세포를 닫으면 팽압이 떨어져서 시들어요. 좀 심하게 시들면 뭐예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는 건데, 아까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물 주는 방법이 되게 다 며칠 만에 몇 시간이에요.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물량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과수원 면적이 1,000평, 어떤 사람은 500평, 어떤 사람은 관정이 하루에 50톤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0톤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몇백 톤 나오고. 지금 뭘 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당위면 적당 무는 물량을 알 수가 없어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관수하는 물량이 필요량에 적당량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해봐. 애들한테 용돈 주는데 뭐요? 아빠가 돈 이만큼이니까 토달지 말고 받아가라.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그놈들이 크면 부모님한테 아버님 토달지 말고 이대로 받아가세요. 내 주머니가 이거니까. 기분 안 나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정이 또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관정이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알고 쓰셔야지. 내 통장에 돈 양도 모르고 쓰고 있다고? 그거 복잡합니다. 그거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자기 관정 물을 10분 받아서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시간 겁니다. 10분 곱하기 6이 뭐예요? 60분 아니에요. 1시간. 맞죠? 고개를 아직도 안 끄덕거리는 분이 계신다는 소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됐다는 소리인데. 네, 안 됐어요. 아니 10분 받아서 곱하기 6 하면 그게 1시간이라고요. 네. 맞죠? 다시 곱하기 24를 하면 얼마요? 하루. 그거 나 잘 못 오겠다면 핸드폰, 스마트폰 딱 해갖고 뭐예요? 계산기 있어, 계산기. 예? 6 곱하기 10 곱하기 24 딱 하면 딱 나와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10분만 받아보세요. 자기 물 10분만 받아보면 뭐요?
내 관정이 하루에 물이 얼마 나오는지 아는다. 아니, 어디다 받아보냐고. 제가 이제 제 집에 그릇이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땅에다 하여튼 그래서 첫 번 받은 물량만큼 뒤에 가서는 절대 더는 안 나옵니다. 그냥 물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받을수록. 그러니까 첫 번이 최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자기가 알면 내 관정이 하루에 얼마 나오니까 내가 몇 시간 품으면 얼마 물 나온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 과수원 면적에 맞게 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는 방법은 이제 하여튼 뭐 고루고루 주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고서 토성에 따라서 주는데 이쪽에 아마 영동 이쪽은 물이 잘 빠지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모래자갈이 많으면. 내가 만약에 4시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4시간 주는 방법이 있고 1시간 쉬고 1시간 쉬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해갖고 4번 주는 방법이고 주는 양은 똑같습니다. 네? 쉬었다 주나 한 번에 4시간 주나 주는 양은 똑같은데 물이 들어가는 폭은 달라집니다. 그게 뭔 소리냐? 물이 잘 빠지는 땅에다 한 번에 4시간 주면 물이 쪼르르 빠져갖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1시간 주고 1시간 쉬면 쉬었다가 다시 주면 뭡니까? 물이 옆에 퍼집니다. 모래땅도 뭐요? 물을 계속 주면 쪼르르 내려가는데 1시간쯤 쉬면 물이 옆에 퍼져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까 뭐요? 모래가 많이 섞인 탓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위치 발로 탁 차고 올라가서 동네 가서 한 잔 먹고 저녁 때 들어서 발로 팍 받고 들어가면 물은 어디로 줬어요? 하천에다 준 겁니다. 에? 쪼르르 내가 다 빠져나가요. 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조건별로 다르다는 소리예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가 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여튼 간헐적으로 주든지. 그래서 이 증발산 양 뭐냐면 비 오는 양 빼고 필요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지금 보시면 4일에서 5일, 하루에 보통 한 4에서 5mm가 날아가기 때문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7일에서 10일간 비가 안 오면 25에서 35mm 물을 주라고 써 있습니다. 25에서 35mm가 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민 않고 사시죠? 자, 비가 온다고 할 때 영동 지역에 비가 2만 톤 온다, 3만 톤 온다 기상캐스터가 이 얘기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않죠. 그 사람들 몇 미리 하죠. 왜 그럴까?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그냥 내가 60평생, 70평생 살 때까지 저놈 잘 떠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야죠. 걔들이 두께만 알지 영동 지역에 비 떨어진 면적을 잘 모르니까 괜히 아는 치 양으로 아는 척 하면 안 맞거든요. 두께만.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수원 면적을 다 모르니까 뭐예요? 저도 두께만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양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물을 줄 때는 뭘로 줘요? 물량으로 줍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몇 미리 물을 못 줘요. 하느님은 물 뿌릴 때 뭐예요? 아주 고르게 몇 미리를 뿌리지만 여러분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딱 보시면 300평이 얼마냐면 1000제곱미터입니다. 대충. 맞죠? 어차피 여러분 땅 팔 때 평으로 팔는 게 아니라 미터법으로 팔죠. 1000제곱미터에 10mm. 예를 들면 이게 딱 초등학교 실력에 넓이 곱하기 높이는 뭡니까? 부피라고 써 있잖아요. 물은 비중이 1이니까 그게 물량입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mm인데 왜 0.01로 했을까? 예, 여기는 메타고 여기는 밀리미터니까 단위가 같아야 곱하십니다. 그래서 0.01 10톤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1mm가 1톤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수원이 300평인데 비가 10mm 왔으면 하느님이 내한테 10톤의 물을 공짜로 준 겁니다. 반대로 아까 25에서 30mm 주라는 소리는 내 포도밭이 300평이면 일주일에 25톤의 물을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000평이면 얼마예요? 250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안 오면 내 과수원이 한 6000평만 넓으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 여러분 관정들 물 받아보면 100톤 내외밖에 안 됩니다. 소형 관정은. 이제 중형 관정 넘고 대형 관정 넘어야 200톤, 300톤 나오는데 300톤 넘어가면 법률적으로 뭡니까? 수질 검사를 받아야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건 다 100톤 내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정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 통장에 찍어보지도 않고 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래서 모래땅은 물을 잘 못 갖고 있으니까 짧게, 점질땅은 물을 잘 갖고 있으니까 길게, 용돈관리 못하는 놈은 일주일 간격으로, 관리 잘하는 놈은 뭐요? 6개월 단위로 줘도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관리 못하는 놈한테 1년 것 주면 한 달 만에 쓰고 와서 아빠 죽을 거예요 살릴 거예요 하면 또 줘야 됩니다. 맞죠?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점적 관수 호스 깔으면 호스의 점적 핀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물방울 떨어지는 거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 간격이 얼마예요? 20? 30? 예. 여러분이 이 핀의 간격이 좁으면 여기서 물을 주면 멀리 안 간다고 생각은 한번 해봤죠? 암만해도 핀이 여기가 간격이 좁으면 물이 쭉 멀리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앞에서 많이 새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게 이제 직경이 20ml짜리입니다. 점적 핀당 나오는 물량이 2리터, 4리터, 8리터. 핀의 간격이 20cm면 4리터 나오면 46m만 물이 제대로 갑니다. 최소한 50cm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주는 걸 좋아하는데 저 멀리 안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데 노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가끔 하느님이 뭐요? 보너스로 주니까. 요걸 하우스로 들어가 버리면 이 얘기는 복잡합니다. 왜요? 하우스 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느님? 빠져.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준 양반이. 그래놓고 뒤에를 안 주면 뭡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위에서 볼 때는 좁으면 아래 가서는 겹칩니다. 물이 위에는 동그라미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침수입니다. 높게 주세요. 최소한 과수에서 쓰는 핀들 간격은 뭐예요? 50cm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20cm, 30cm 쓰고 원래 네타핀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도 50cm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꽤 좁아요. 시설체수로 가면 10cm도 있어요. 10cm 위에서 주면 밑에는 다 침수예요. 침수가 무섭습니까? 한 발이 무섭습니까? 잘 몰라요? 예. 밖에서다 물 잡아놓고 딱 생각해보면 됩니다. 요즘같이 더워도 여기 딱 운동장에 내가 한나절 동안 물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다 물 잡아놓고 여러분 머리통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1V면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나무도 뭐예요? 침수 들면 버티지를 못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몽창 물 주면 뭐예요? 안 좋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아는 척하고 물 몽창 주면 뭐예요? 여러분 키우는 나무가 저 헐 일 없으면 밖에 놀러 나가지 왜 나를 왜 물수가 처장구나 딱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토성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것은 뭐예요? 물이 많이 없어지고 점토가 많이 섞인 거.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로 아래할 게 많아요. 자, 물을 딱 이렇게 주면 여기서는 이만큼이잖아요. 내려가면 이렇게 다 겹칩니다. 이거 15cm, 20cm. 이거 아래 가면 다 침수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위에 이제 살수관수를 좋아해요. 이거 엄청나게 뭔가 흐는 것 같지 않아요? 뽀대도 나고. 요즘같이 감을 때 이런 식으로 물 주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풀만 수지 맞습니다. 요로 물 한번 바르고 요로 물 한번 바르고 요로 물 한번 바르고 요로 한번 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보여요? 물 좀만 주면 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스위치를 딱 올려버립니다. 요즘 날씨 같으면 하루에 6, 7mm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이 7mm 한 번 주면 홍수 날 것 같아요. 시간당 30mm면 호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풀만 엄청나게 잘 큽니다. 이건 시작이니까 이제. 그러면 뭐요? 풀리파리가 많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풀을 위하여 물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아래에 있는 나무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뭐요? 느낌만 좋아요. 느낌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잡초를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전화합니다. 옛날에는 풀 한두 번만 비두면 요새는 왜 서너 번씩 비워야 돼요? 본인이 키웠잖아요. 안 그래?
본인이 키워놓고 그걸 불평을 딴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돼? 이 더위에 물을 많이 주면 풀은 신납니다. 왜요? 햇빛은 짱짱, 아까 뭐예요? CHO가 다 뭐예요? 지금 공기 중에 CO2 충분히 있죠? 햇빛 충분하죠? 준양반이 물 H2 충분히 줬잖아요? CHO가 95%인데 95%가 충분 조건이 됐는데 뭐예요? 엄청나게 잘 크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살수가 별로 안 좋아요. 점적이 좋아요. 훨씬 유유면적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내 눈에 보는 걸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쫙 품으면 습기도 많아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점적 관수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아까 뭐냐면 30분 주었다 30분 쉬었다 1시간 줬다 1시간 줬다 계속 주면 뭐예요? 폭이 좁아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입니다. 배수를 하는데 이제 명거가 있고 암거가 있죠. 명거는 위에서 알아서 빠지는 거고 암거는 뭐예요? 뭔가 묻어서 오는 겁니다. 명거가 중요합니까? 암거가 중요합니까? 예? 아니 뭐가 중요하냐는데 둘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에서 1번 2번 다 써놓으면 명거가 중요합니까? 암거가 중요합니까? 예? 자 그러면 깨끗하게 손들게 한번 합시다. 자 명거가 중요하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5분. 암거가 중요하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서 일단 이기려면 이제 그 뭐죠? 요새 민주주의 방식은 암거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오겠고 명거가 중요합니다. 왜냐? 명거가 되면 암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써야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방법은 돈 안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근데 명거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과수원이 기울어야 돼요. 평탄 과수원은 명거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논바닥에다 심어놓으면 일단 70점, 30점 까고 들어갑니다. 논바닥은 수평이 잘 잡혔어요. 과수원은 5% 대에 약간의 경사 있는 게 최고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명거가 되면 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거과는 꼭 뭐라고 써요? 제가 경사가 있어야 된다. 암개관 수평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써요? 나라시. 딱 수평 잡아서 묻어놓으면 뭡니까? 물 빠지라고 묻은 게 아니라 수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논바닥서 대개다 암거하고 물 빠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 논 자체가 원래 수평이 잘 잡혔기 때문에 요쪽 50cm 묻으면 요쪽 5% 잡으면 얘가 5m가 돼버려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을 가깝게 묻으면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묻으면 요만큼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빠지는 땅일수록 관의 간격은 좁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성에 따라서도 보시면 안 빠지는 땅은 별로 안 빠지고 모래땅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논에다 흙이 심을 때는 파지 말고 포도나 배나무는 뭡니까? 그냥 논바닥에다 놓고 흙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요? 이쪽 15cm가 올라가면 이쪽 자동으로 15cm는 내려가죠. 그럼 낙차가 벌써 얼마 생긴 거예요? 30cm. 밖에서 물만 안 들어오면 뭐요?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논은 파면 물구덩이가 돼요. 옛날 어릴 때 제 기억에 미꾸라지 잡는다고 뭐요? 파다가 헌눈 팔면 뭐요? 미꾸라지 근육 없어집니다. 아,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놓고 올려 심으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포도 배는 가능합니다. 사과는 안 돼요, 잘. 이게 논인데도 뭡니까? 관리자는. 그리고 이게 논에다 보면 딱 과수원할 때 시멘트를 둔 디귿자 흉관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힘은 깔끔하지. 예? 깔끔한데 뭐예요? 여기 딱 맥히면 이 안에 물이 고입니다. 이게 또 재수없어갖고 뭐예요? 이쪽에 산입니다. 쭉 산인데 여기다 대고 딱 막으면 뭐예요? 가두리 양식 오는 겁니다. 예? 안 그래요? 물이 높은 데도 쭉 내려오잖아요. 예? 쭉 내려오는데 뭐예요? 이쪽에다 시멘트를 딱 공구리 쳐버리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군역이 뚫려서 괜찮대. 이 군역은 별 효과 없습니다. 흙이 좀만 막으면 뭐예요? 안 빠져요. 그래서 폼생 폼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폼 잡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 요즘은 도로공사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여기 도로 멋있게 내고 그 과수원 좀 먹었잖아요. 미안하니까 디귿자 흉관 1.5m가 확 세워줍니다. 그럼 뭐요? 딱 갖다 대고 또 철망까지 딱 씌워주니까 뭐요? 기가 막힌 것 같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한 일마다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흙도 안 내리고 좋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건 뭐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고관 딱 묻으면 원래 당초 지하수위가 여기만 아래만 빠진다.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묻으면 관 묻으면 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뭐 손대디면 빠집니다. 여기 딱 묻으면 여기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평을 잡으면 당연히 뭐요? 배수관 묻어서 집수관으로 물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딱 퍼내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평 잡히는 것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우스 같은 거 해갖고 내가 꼭 묻어야 되겠다 하면 뭐요? 묻었으면 이 한쪽에 집수관 만들어서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가 논이 있잖아요. 아래가 과수원이 있으면 가해 쪽은 괜찮은데 안쪽은 안 좋습니다. 가해 쪽은 안만 해도 뭐요? 피해가 덜 있고 이 안쪽은 뭐요? 밑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 딱 수평 잡아서 묻어서 위에 나무 앉아서 파보니까 썩은 물 나와요. 그래서 암고관 꼭 묻으실 때 뭡니까? 수평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 과수원이 한 50m, 100m가 되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있고 여기는 좀 판판하잖아요. 여기는 관 안 묻고 여기만 묻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죽게 하면 까무라치고 뭐 여기서부터 쭉 묻어놓으면 뭐요? 얘는 짓것도 어려운데 뭐요? 여기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자동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그러면 보조금 받는다고. 그 보조금 조항에 뭐가 있냐? 암거 그래갖고 사진 찍어갖고 멀쩡하게 안 묻어야 되면 묻어놓고 그 매품 받아먹고 고생은 짠짠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하지 마라 하라고는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조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복숭아 같은 건 뭡니까? 물 안 빠지면 순간적으로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요? 물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물 모르고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머리 쳐박는 거 똑같습니다. 없으면 저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요. 예? 근데 많으면 뭐요? 무진장이 급작스럽게 가능수가 생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사과하시는 분들은 대목이 다 뭐냐면 M9입니다. M9이 무진장이 약한 대목입니다. 1번, 침수에도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몰빵이 많아요. 그래서 사과 보조금 받으실 분들은 전부 다 M9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동해에도 약하고 여러 개가 안 좋은데 토양이 안 많이도 뭡니까? 비오크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척박은 데는 약한 대목에 외화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M9이 착화성은 좋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상재해라든가 이런데 안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딱 지하수위가 높으면 뭡니까? 보통 한 1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래 물 차면 아래 1m에 물이 들어오면 스며 올라오는 게 한 50cm, 60cm. 예? 스며 올라오는 게. 그러면 1m에 지하수위가 있으면 50cm 스며 올라오고 남는 게 50cm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뿌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위가 50cm까지 오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뭐요? 50cm 올라오는 건 뭐요?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뭐요? 살 데가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보면 그 암거관을 묻을 때 옛날 책자들을 보시다 보면 1.2m, 1.4m도 써졌고 요즘 책자들은 뭡니까? 0.6, 0.5가 써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뿌리 근처에 있는 물 빼내려고 암거를 안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지하수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1.2m에서 물을 빼내면 60cm가 쭉 뭐요? 스며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요? 물이 60cm가 오해요. 요즘은 물 빼는 게 어떻게 빼냐? 보다 잘하려고 뿌리 근처에 있는 물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cm, 60cm 묻어놓고 딱 심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수평 잡지 말고
50cm, 60cm 암고가 묻어놓고 수평을 잡아버리면 뭐예요? 물 빼려고 묻은 게 아니라 물 잡으려고 묻은 거예요. 걷다 대고 딱 심으면 뭐예요? 바켓에다 물 잡아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시든 간에 이 일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한 번쯤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젊을 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나중에 살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젊을 때 노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라고 그래요? 딱 애들이 엄마 나 그때 좀 때렸지, 좀 때리지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똑똑한 부모님은 너 그때 내가 때렸으면 집 나갔어. 지금 같이 살지도 못해. 그냥 백수로 집에 있는 게 훨씬 나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 안 때려갖고 공부 안 해가지고 뭐요? 백수로 집에서 딱 뭉쳐있으면 선다는 소리가 그래요. 그때 좀 때렸으면 내가 공부 좀 했을 텐데. 그럼 딱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너 그때 때렸으면 집 나갔다니까. 그래갖고 지금 같이 살지도 못해. 너 가서 지금 뭐 어디서 뭐 올지도 몰라.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게 나아. 어떻게 생각해요? 말 딱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과수도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하우스를 하면 하나 딱 달라지는 게 물의 흐름입니다. 노지는 비가 오면 무조건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시설은 요거 딱 치는 순간에 뭡니까? 물을 줄 때만 내려가지 물 주다 딱 멈추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려가다 올라오니까 위에가 물은 덜러가고 염류가 집적이 돼요. 그러면 다 그러냐? 아니에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하천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모래자갈 위에 30cm만 흙이에요. 이런 데는 뭡니까? 30cm만 딱 내려가면 마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시설채소 같은 데가 됐던 시설포도가 됐던 여기는 염류가 집적이 절대 안 돼요. 왜냐? 모래자갈은 뭡니까? 모세관 현상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만 좀 호폭 줘서 쫙 주면 먹을 놈 먹고 탁 쳐면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매주 빵빵히 줘도 다 빠져나갔네. 너 봤지? 우리 집 와서 내가 매주 요소 반포대씩 넣는 거. 오케이, 나도. 그 사람은 뭐요? 이게 1m가 그냥 다 점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뭐요? 어디 안 가요? 계속 뭐요? 처음에는 농도가 1, 2주 지나니까 2, 3 계속 올라와서 뭐요? 이게 싹 쌓이니까 뭐요? 찐해서 네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주 한 병에 먹고 시작한 놈도 있고 양주 한 잔에 응급실에 실려간 놈이 있고 양주가 문제가 아니라 뭐요? 상황이 문제예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같다고 치고 해달라고 하는데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냐? 같다고 치고 수업에는 어떻게 돼요? 시험 봐버립니다. 그래갖고 등수 쫙 내게요. 여러분 시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스스로 봅니다. 언제 봐요? 연말에 가서 통장 딱 찍어갖고 뭐요? 희쭉 웃고 나오면 점수 잘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인상 딱 쓰고 나오잖아요? 어떤 겁니까? 돈 별로 못 버는 거예요. 진짜 재수없으면 뭡니까? 앞에 짝대기가 탁 끄셔집니다. 네? 앞에 짝대기 안 만나봤어요?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 차이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요? 물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우리 사람도 뭐요? 물이 최소한 70 몇 프로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자, 이제 표토 관리. 위의 관리 방법에 따라서 지온도 달라지고 수분도 달라지고 양분 축적, 이동, 흡수가 달라집니다. 토양 침식도 달라지고 결국 과실 수량과 품질도 달라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 편리성 또 이점도 달라지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농가 자신에 맞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풀 키우니까 나도 키우고 누가 제초제 쓰니까 나도 쓰고 아까 어떤 분 제초제 쓰면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제초제 아무 문제 없어요. 요새 제초제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대신 딱 토양에 풀이 없으면 환경은 나빠집니다. 빗물이 그냥 뜯어지고 지렁이도 없고 다 하고 여러분들 양양 먹으면 뭐 나빠져요?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오해해갖고 뭡니까? 엄청나게 제출해. 쉽게 말하면 안 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 과손이 만평이야. 나 동네 이장도 해야 되고 바빠. 그러면 제출해 치고 이장 과손 관리해야 쓰겠어요? 그냥 과손 3년 만에 손 들어버려야 쓰겠어요? 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 자기 조건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대개다 물어본 게 무엇이 제일 좋냐고? 요즘 직업에 모든 직업은 상위 0.1%는 다 좋아요. 장사 자영업자 안 된다고도 되는 집은 다 돼요. 어차피 새끼 먹고 살잖아요. 누군가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이 잡는 집은 팔이 잡고 있어요. 네? 변호사 다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변호사 수가 많아고 잘못하면 사무실비도 못 내가지고 어디 가서 또 변호사인 체면에 라면은 못 먹고 꼴값에 또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평균값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평균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35,000불. 그러면 부부간에 얼마입니까? 7만 불 아니에요? 7만 불? 맞죠? 애새끼 둘. 그건 얼마? 14만 불입니다. 그거 하나로 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2억 못 벌면 평균도 아니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4인 가구 하나당 보통 다 2억씩이에요. 다. 에?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통계치 발표가 그래요. 그 평균값이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이 PP를 씌울 때는 좀 넓게 씌워야 됩니다. 이걸 좁게 씌우면 덮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과밭에 딱 가려면 이게 이제 보통 한 8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과밭에 딱 보고 여러분 뭘 느낍니까? 관리가 잘 됐다고 느낍니까? 아니라고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아니, 사과 농사를 지면 수관 밑에는 깔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누구냐요? 이건 준양반을 위해서는 아주 잘한 거예요. 저 다닐 때는 물도 안 맞고 깔끔하지. 근데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지 기준으로 지면 사과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 살아라 딱 할 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농장 주는 편에도 사과나무는 풀이 많이 우겠다 딱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과수는 수관 밑에는 깔끔해야 됩니다. 수관 밑에가 우거지면 요즘같이 장마통 안에 뭐가 돼요? 습이 많으면 사과는 이렇게 다 기근이 나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복재배 같은 건 보온덕이나 피복했으면 이게 잘 뒤집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여기다 딱 덮어놓으면 비 자주 오면 항상 가득 묻혀 있어요. 아까 이제 새카만 PP는 이게 가늘어서 물을 잘 안 먹습니다. 해만 뜨면 딱 마르는데 이 보온덕기는 안 말라요. 이 비닐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요즘같이 비 오면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호스가 깔렸어야 됩니다. 호스도 안 깔아놓고 이렇게 딱 하면 비는 아무리 와봤자 네? 싹 받아냅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온덕계는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갑니다. 지온이. 흑색비닐은 빨리 올라갑니다. 포도만큼은 지온이 빨리 올라가면 습기가 빨라집니다. 사과, 배, 복숭아는 과실이 있을 때 지온이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는 비닐 피복을 아무도 안 해요. 포도만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에서 잘 되니까 내가 풀 뽑기 싫으니까 복숭아 밭에다 싹 비닐 씌우잖아요. 그러면 풀은 안 뽑아도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알죠?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풀 안 뽑으려고 농사 짓는 건지 아니면 복숭아 딸라고 농사 짓는 건지. 봄에 호밀이라든가 이런 거 심어서 같이 하는 것들이고 하여튼 자기가 이걸 어떤 걸 하면 왜 하는지 대개다 이렇게 되면 많이 물어봐요. 호밀을 언제 비냐고. 언제 베야 되냐고. 그럼 저는 그래 왜 심었냐고 물어봅니다. 응? 아니 언제 베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심어 신기를.
호미를 베는 시기에 따라서 뭡니까? 물이 널러가느냐하고 질소 환원되는 거가 달라집니다. 파란을 때 베면 베고 나면 뭐예요? 그 호밀이 비 맞으면 썩어서 바로 질소가 공급돼요. 그게 조금씩 늦게 비우면 뭐예요? 약간 누런누런해지면 유기물로 공급이 돼요. 전혀 달라지는데 그걸 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심을 때 알고 심으셔야지. 그래서 녹비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콩과 이건 전부 다 질소 공급되는 겁니다. 벽과 이건 암만해도 물리성을 좋게 하는 거고, 뭐 야생 어차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나는 풀을 보면 물이 많냐 적냐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논에 나는 피라든가 바라고라든가 이런 것들 나면 물이 1년 동안 많아요. 그래서 과수원은 물 안 줘도 거의 돼요. 대신 밭풀들이 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 과수원이 밭화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논을 갖고 과수원을 만들면 5년, 6년 이상이 지나야 진달래가 보이고 재수 없으면 10년 지나도 안 나와요. 왜냐? 주변에서 계속 물이 많으면 뭐예요? 조건이 그 환경이 되면 그런 풀이 나와요. 그래서 녹비 작물이 풀을 하면 좋은 이유가 아까 이제 콩과는 질소 고정도 되고 쉽게 말하면 흡수하기 어려운 양보다 흡수도 촉진하고 뿌리를 깊게 뻗어서 이용률도 높이고 경토도 깊게 하고 미생물 활동도 있고 그래서 제초제를 안 쓰는 게 훨씬 뭐예요? 풀을 키우는 게 땅이 좋다는 소리예요. 제초제를 쓰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제초제가 죄 없이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되면 내가 풀 깎는 게 낫고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과수는 엄청 높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이 내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밀 같은 게 뭐예요? 어릴 때 베면 질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비 맞으면 바로 썩으니까. 근데 이게 좀 크면 질소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벨 건지는 뭐예요? 각자 자기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베면 됩니다. 그건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초생집의 질소 고장량이 이제 보통 해립에 쓰면 연해 헥타당 100kg니까 1년에 10kg예요. 그러면 질소 안 줘도 뭐예요? 아까 제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료 그렇게 목숨 걸지 마. 그래서 비료값 올라가는 건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 돈은 똑같이 사면 일만 줄어듭니다. 자꾸 포대수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표토 관리에 따라서 뭡니까? 피복집에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도는 비교적 높은 토양 온도에 빨라요. 그래서 흑색 비닐이 좋지만 다른 건 안 좋습니다. 요즘같이 햇빛이 쨍쨍할 때 진멀칭을 하면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온도가 지금 토양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토양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뿌리도 안 좋지만 수분 증발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확기 때 된다든지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 과원 내 기온이 높아요. 풀이 없으면.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낮에 열심히 광합 쏘는 거 밤에 호흡열로 싹 뺏깁니다. 돈 열심히 벗고 술 먹고 다 징탕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은 데가 뭐예요? 과실 품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낮에 햇빛에 일 열심히 했고 온도가 똑 떨어지니까 뭐예요? 저장 양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을수록 아니면 약간 산으로 올라갈수록 과실 품질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막 30몇 도씩 올라가고 밤에 온도 빨리 안 떨어지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밤에 호흡열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없는 데하고 또 풀이 있는 데하고는 달라요. 풀이 있으면 뭐예요? 지피면 온도가 훨씬 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빨리 떨어져요. 수분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진멀칭한 게 제일 물이 많죠. 그 다음에 초생한 게 많습니다. 청교한 게 물이 없는데 비가 20일간 안 왔어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딱 넘어가면 진멀칭한 게 많습니다. 계속 당연하죠. 다음은 청교한 게 많습니다. 풀 있는 게 물이 제일 빨리 없어집니다. 왜냐? 볼까요? 갈대가 이렇게 있으면 쫙 베면 한나절도 안 돼서 이게 싹 말라버리죠. 왜 말랐을까요? 아래에서 물이 안 올라와서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에서 물을 다 잡아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여기는 해적에 제가 보면 여기는 촉촉할지 몰라도 5cm, 10cm, 15cm 밑으로 가면 뭐예요? 물은 쫄쫄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잘 못 줄 것 같으면 풀을 베야 돼요, 안 베야 돼요? 이러다 하셨던데? 베야 됩니다. 내가 풀을 충분히 줄 것 같으면 안 베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집 풀이 50cm 컸는데요. 베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려 그렇게 답변했다가는 뭐예요? 아주 복잡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어떻게 그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냐, 흙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4월달 정도 논에 가시면 이렇게 딱딱딱 갈라지죠. 그러면 아래는 안 말릅니다. 위에만 말라요. 그래서 여기 보여? 발라 톡 차니까 빠따가 퍼졌잖아요. 아래는 촉촉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위에만 말릴 테니까 아래는 살으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고, 이렇게 풀이 있으면 뭡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 풀이 뭐 시들 정도 되면 땅 10cm, 15cm, 20cm도 물이 없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풀을 벨 건지 말 건지는 뭐요? 일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물은 게 O, X 딱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요? 저는 세모 딱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사람하고 제일 나쁜 놈하고 그 사이에 몇 놈 계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두 놈 빼놓고 다 있어요. 네? 이해 안 됐으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싹 써봐서 글로 딱 써고 두 놈 빼놓고 다 있다고? 아, 두 놈이 어떤 놈이지? 착한 놈하고 제일 나쁜 놈하고 딱 보면 맞네. 자, 그래서 이제 증발량도 보시면 뭘 덮으면 훨씬 안 날아갑니다. 대신 풀이 있으면 훨씬 많이 날아갑니다.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OX로 묻지 마세요. 아니, 살아가는데 OX로 물을 게 어차피 그것도 똑같아요. 유효양분도 뭡니까? 뭘 덮었냐에 따라서 볏짚 같은 거 덮어놓고 딱 9월달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부숙돼 썩어 들어가면 그게 퇴비죠. 아까 이제 PP 같은 거 싹 덮었다가 싹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멀칭 재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어차피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과수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좋은 방법만 선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나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지 딱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힘이 쭉 빠져요. 예? 자, 풀을 넣다 보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풀이 엄청나게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아니, 풀이 있으면 풀보다 못 먹어요. 그러나 풀을 밖으로 배서 안 내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풀이 있으면 양분 용탈이 적어요. 풀이 없으면 뭐예요? 깨끗하면 양분 용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풀을 키우는 게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제초제 안 쳐서 친환경이라고 좀 딴 놈 잡아다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풀을 키우면 양분 용탈이 적습니다. 풀을 안 키우면 뭐예요? 양분 용탈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뭐예요? 양분 용탈이 많다는 소리는 오염된다는 소리죠. 나지 상태 엄청나게 많이 뺏겨나가잖아요. 부분 초생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깔끔하게 떨면 제초제 몇 번 찍고 깔끔하면 뭐예요? 깔끔한 것 같지만 빗물에 튀겨서 다 뭐예요? 위에 있는 양분들 다 녹아서 다 쉽게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같으면 심경을 했는데 심경 안 대신 물리성 개량 아파트 평수 구조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기식 신투파를 요게 콱 들어서 콱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 것은 뭐냐면 안에 가서 요새 석회라든가 비료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단풍이 들어요. 혹시 이거 사과나무 사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과수원 사과나무 단풍이 잘 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사과나무가 그러면 단풍이 안 드는 나무예요? 드는 나무예요? 잘 드는 나무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과는 왜 단풍이 안 들까 고민 안 해봤어요? 색깔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이 들면 정상이고 단풍이 안 들면 엄청나게 질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잘 나갈 줄 알고 가다가 뭐요? 겨울에 이제 확 추워버리니까 그냥 갈색으로 뭐요? 그냥 얼어서 이파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는 더 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드는 과정에서 이파리에 있는 나무의 절반이 가지로 다 옮깁니다. 근데 뭐요?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겨울에 얼어가고 뚝 떨어지면 뭐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계좌번호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응? 무슨 이해가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뭐 복잡해.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이 워낙 좋아가지고 디지털 세대라 뭐요? 하여튼 제패 있는 건 다 찾아요. 왜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누르면 부동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뭐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이 요새 이제 디지털 세대로 바뀌니까 뭐요? 다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물리성 그 옛날 심경은 이게 이제 혼충과 심경이고 이 심투파수는 별로 안 좋지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요? 심투파수기는 물리성 계량이라고 좀 아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평수 바꾼다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성은 바로바로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뭐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수원 한다고 하신 분들은 가을 딱 수확하고 다 끝나고 나면 눈 오기 시작하면 뭐요? 삽 깎고 땅 다 뒤집었어요. 요새는 뭐요? 기계 좋아도 안 해요. 왜냐? 그냥 딴 일에 바쁘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뭐요? 아파트 평수 구조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요?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 요소가 합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물리성, 화학성, 뭐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